서버가 HTTP API로 자원을 제공하면 브라우저는 AJAX 기법으로 자원을 얻습니다. 실무에서는 엑시오스나 슈퍼에이전트 같은 전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오래된 라이브러리여서 모두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XHR 기반으로 구현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보다 새로운 게 요 패치라는 함수인데요. 요즘은 거의 모든 웹 브라우저가 지원을 합니다.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는 이미 2015년부터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굳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브라우저에 패치라는 기본 함수만으로도 비동기 HTTP 요청을 만드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번 영상은 패치를 처음 사용하시거나 저처럼 이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서버를 띄우고 패치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서버로 get이라는 URL을 전달해서 서버로 요청을 해볼게요.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봅시다. get이라는 요청이 하나 생성됐죠. 네, 생성이 됐고 응답 헤더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답 본문도 이렇게 받았네요. 패치 함수는 URL만 전달해서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메소드는 기본으로 get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다른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이 패치 함수에 두 번째 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옵션 객체를 전달하는데요. 여기에 그 중에 메소드라는 필드를 써서 다른 메소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청 헤더를 보내려면 헤더스를 쓰고요. 요청 본문을 보내려면 바디 필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 객체에 메소드뿐만이 아니라 CORS 관련된 것, 캐시, 그리고 쿠키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이슨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포스트 요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post라는 경로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두 번째 옵션 객체에다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필드에 post라고 지정을 했고요. 제이슨 요청은 헤더를 지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헤더스 필드를 열고 여기다가 컨텐츠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할게요. 그리고 업로드할 제이슨 데이터를 바디 필드에 실어줍니다. 푸 필드에 바라는 값이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바디 필드에다 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가 어떻게 네트워크 요청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포스트 요청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경로는 /post로 되어 있고요. 메소드는 포스트 메소드가 됐네요. 바디를 보려면 여기 요청 탭에 있는데 제이슨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파일 업로드를 봐볼게요.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인풋 필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을 선택하면 submit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는 인풋 필드예요. submit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까요? 싱크 함수를 하나 만듭시다. submit 함수를 정의하고요. 선택한 파일을 서버로 업로드할 텐데 이 업로드하기 위해서 폼 데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폼 데이터 객체를 만들고요. 네, 이게 필드 엘리멘트이고요. 그래서 폼 데이터에다가 이 필드 엘리멘트에 있는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주고요. 필드에 파일 목록이 들어올 텐데 이 중에 첫 번째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폼 데이터에 선택한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패치 요청을 해보죠. 패치 함수를 실행하고 인자로 요청 주소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메소드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포스트 요청이고 그리고 이 파일을 전달해야겠죠. 파일은 요청 본문이니까 바디 필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폼 데이터라고 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가 어떻게 네트워크 요청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파일 필드가 하나 만들어졌죠. 네, 이 중에 텍스트 파일 하나 올려볼게요. 파일.txt 파일입니다.
선택을 하면 뭔가 오류가 발생했네요. 오타 같은데요. 오타네요. 오타. FIELD죠. 네.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네트워크 요청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헤더를 보면 메소드가 포스트이고 경로는 슬래시 포스트입니다. 요청 바디를 보면 이렇게 선택한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 내용은 실제 테스트 파일이고요. 그 앞뒤로 이런 메타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 헤더도 봐볼까요? 네, 컨텐츠 타입의 멀티파트 폼 데이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폼 데이터 객체를 패치 함수의 바디에 전달하면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요청 헤더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패치 함수가 만든 HTTP 요청은 지정한 이 원격 서버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 HTTP 응답을 브라우저로 다시 되돌려 주는데요. 이번에는 이 응답 데이터에 접근할 차례입니다. 패치 함수를 실행하면 바로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청한 원격 서버는 이 브라우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브라우저는 응답할 때 실행할 콜백 함수만 등록을 하고 다음 코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패치 함수는 응답을 바로 리턴하지 않고 프라미스 객체를 반환하는데요. 이 프라미스가 이행되면 리스판스라는 객체를 얻습니다. 여기에 HTTP 응답 정보가 담겨 있어요. 리스판스 객체의 주요 필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OK라는 것도 있고 스테이터스라는 것도 있고요. 스테이터스는 응답의 상태 코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나타내는 200, 실패를 나타내는 400이나 500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200대 상태 코드를 성공으로 가름합니다. 그래서 그 200대 여부를 나타내는 게 OK 필드예요. 그래서 요 리스판스 객체의 요 필드를 사용하면 HTTP 요청의 성공 혹은 실패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볼게요. 리스판스 객체를 얻읍시다. 그래서 패치 함수가 반환한 프라미스가 이행되기까지 기다려요. 이 fail이라는 실패 코드를 응답하는 API를 호출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리스판스의 OK라는 필드가 false면 네트워크 실패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인 거겠죠. always 쓰려면 async 함수 안에서 써야 되겠죠. async 함수로 감싸주고 바로 실행해 줍니다. 저장하고 다시 보죠. 네. 네트워크 요청 실패로 떨어졌죠. 네트워크 탭을 보면 fail API가 응답을 400번 응답을 했어요. 우리 코드에서는 리스판스 OK가 false로 떨어지고 그래서 요 콘솔 로그가 찍혔습니다. 패치 함수를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try catch로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구문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요 캐치문에서 잡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네트워크 응답이 아예 안 오는 경우입니다. HTTP 요청과는 달라요. HTTP가 아닌 오류가 여기서 잡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서버가 다운돼서 아예 요청을 보낼 수 없는 상황, 혹은 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된 상태, 그런 상태이겠죠. 그래서 브라우저로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URL 차단으로 해서 이 API 네트워크 요청을 차단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네, 그러면 HTTP 요청 자체가 차단되고 그 오류가 이 try 구문에서 발생돼서 캐치 구문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HTTP가 아닌 오류라는 콘솔 로고가 찍혔죠. 응답 헤더를 확인했다면 이제 응답 본문에 접근할 차례입니다. 리스판스 객체는 요청한 자원의 형식에 따라서 전용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이 중에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텍스트 문자를 반환하는 것이고요. 제이슨은 제이슨 형식을 파싱해 줍니다. 그리고 블랍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하나씩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시죠. 서버 API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제이슨 형태의
응답 본문을 조회해 볼게요. 패치에 전달할 인자는 슬래시 제이슨으로 해서 미리 준비한 API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치는 프라미스를 반환하고 이 프라미스가 이행되면 리스판스 객체가 반환됩니다. 이 리스판스 객체의 OK 필드를 확인해서 요청 성공 실패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패다라고 하면 에러를 던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네트워크 요청에 성공한 거예요. 리스판스 객체에 텍스트 메소드를 쓰면 응답이 텍스트 형식으로 반환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로그를 찍어 볼게요. 그리고 캐치 구문에서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 오류는 HTTP가 아닌 오류일 수도 있고 여기서 던진 HTTP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죠. 로그가 이렇게 찍혔죠. 네트워크를 봅시다. 제이슨 요청을 했고요. 제이슨 데이터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요 리스판스 객체의 텍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 값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스트링 타입인데요. 요거를 제이슨 형태의 객체 타입으로 받으려면 텍스트 대신에 리스판스의 제이슨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죠. 네, 아까와는 다르게 오브젝트로 기록이 됐죠. 네, 그래서 제이슨 형태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리스판스 객체의 제이슨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응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거 미리 만들어둔 이미지 경로로 요청을 하고요. 이걸 패치해서 응답을 받겠습니다. 오류 처리는 이전과 똑같이 하고요. 응답을 우선 제이슨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요청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이런 파이어폭스 SVG 이미지가 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리스판스 객체로 바디 본문을 조회할 때 이런 오류가 났어요. 이진 데이터가 왔는데 제이슨 형식으로 파싱 하다가 오류가 난 겁니다. 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바이너리 데이터를 얻으려면 리스판스 객체 메소드 중에 블랍 메소드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리프레시하면 블랍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반환했죠.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죠. 이미지 엘리멘트를 하나 만듭시다. 네. 그리고 이미지 엘리멘트의 소스에다가 이 블랍을 base64 URL 형식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큐멘트 바디의 자식 엘리멘트로 추가하겠습니다. 블랍이 데이터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리프레시 하면 HTTP 응답을 블랍으로 받았고 이 블랍을 이미지로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패치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색했어요. 뭐냐면 이 프라미스를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가 반환한 프라미스 그리고 리스판스 객체의 메소드가 반환한 프라미스 두 가지입니다. 엑시오스나 슈퍼에이전트를 사용할 때는 헤더랑 본문을 동시에 받았어요. 요거는 엑시오스의 리스판스 객체인데 응답 본문은 데이터에 들어있고 스테이터스 코드는 요 필드에 있고요. 헤더도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패치는 헤더 따로 받고 바디 따로 받고 이렇게 헤더와 바디를 따로따로 받는 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브라우저가 헤더를 다 받으면 패치 함수는 먼저 리스판스 객체를 제공해요. 요게 패치가 반환한 첫 번째 프라미스가 이행될 때예요.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가 바디 데이터를 모두 받으면 데이터를 만듭니다. 텍스트나 블랍 메소드, 제이슨 메소드가 반환한 두 번째 프라미스가 이행될 때 본문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 단계로 나누는데요. 실제로 헤더와 바디를 따로 보냈는지 직접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API 서버 코드인데요. 먼저는 헤더로 이렇게 응답했어요. 성공을 나타내는 200 상태 코드와 컨텐츠 타입을 지정한 헤더를 먼저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1초씩 지연시키면서
본문을 조금씩 보냈어요. 조금씩 보내는 본문을 가리켜서 청크라고 하는데요. 그 청크는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응답 종료 신호를 보내요. 요거를 컬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 요청하면 처음에 요 헤더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00을 나타낸 OK와 지정한 헤더 값이 이렇게 왔죠. 그리고 나서 1초씩 지연시키면서 청크들이 총 5번 순차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헤더와 바디가 별도로 응답되는 API예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의 패치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패치 함수의 인자로 아까 테스트했던 청크라는 경로를 전달하고요. 먼저 이렇게 헤더를 수신하면 패치 함수는 리스판스 객체를 반환해요. 그래서 이거를 로깅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리스판스 객체에 본문 조회 메소드 중에 텍스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라미스를 반환하죠. 그래서 이 프라미스가 반환되면 응답 본문이 이 텍스트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리고 브라우저가 어떻게 실행시키는지 봅시다. 네, 처음 바로 헤더가 맞죠? 리스판스 객체가 찍혔습니다. 1초는 지났고 총 5초가 지난 다음에 1초마다 응답한 요 청크들이 한 번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응답 본문이 모두 다 수신될 때까지, 즉 엔드 신호가 올 때까지 요 리스판스 텍스트는 프라미스 이행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데이터가 응답이 되면 요 텍스트 값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패치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패치 함수를 호출하면 브라우저가 비동기 HTTP 요청을 만듭니다. 요청한 원격 자원의 이 URL과 각종 이 옵션 정보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리스판스 객체로 이행되는 프라미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응답을 처리하는데요. 먼저 이 리스판스 객체의 OK나 이 스테이터스 필드로 응답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면 요청한 자원의 형식에 따라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 메소드는 응답 본문 데이터로 이행되는 프라미스를 반환합니다. 그게 뭐 텍스트, 블랍 이런 것들이었죠. 제이슨도 있었고요. 패치는 이렇게 프라미스를 두 번 제공합니다. 헤더가 먼저 도착을 하고 본문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패치는 거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함수예요. 라이브러리 없이 브라우저 기본 함수만으로도 AJAX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패치 사용법을 더 알고 싶으면 요걸 기반으로 구현한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